원의 방정식 1단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중심이 1,3이고 그리고 x축에 접한다고 했습니다.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 xy 좌표평면 위에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 평면 위에 1,3점을 찍어두고요.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x축에 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저기가 중심이 되면서 x축에 접하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아마 x축에 접하려면 y축을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3이 되겠죠. 왜냐면 지금 중심의 y좌표가 3인데 x축에 접해버렸기 때문에 x축부터 중심의 y좌표까지의 거리가 그냥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식을 세운다라고 하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으로 시작해서 반지름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반지름이 3이니까 우변에 3의 제곱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 문제에서 x축에 접한다 혹은 y축에 접한다 아니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가능한 그래프를 그려서 떠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점 3,1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y축에 접하는. 자, 이렇게 어떤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거는 그래프를 떠올리자고 했었죠. 자, 그러면 3,1을 찍어두고 y축에 접해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y축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저 0,1에 딱 접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원의 중심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반지름만 알면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3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y축에 접했기 때문에 원의 중심의 x좌표 자체가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원의 중심도 알았고 반지름도 알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선 3,1을 지나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좌변을 완성을 해두고요. 우변은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 3이니까 3의 제곱. 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들었는데 문제에서는 일반형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다 좌변으로 넘겨서 전개를 해주면 된다. 자, 우선 우변에 있는 반지름의 제곱을 좌변으로 넘겨주시고요. 앞에 있는 제곱식 두 개를 다 풀어주시고 얘네들을 잘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A, B, C 개수들을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셋을 더하면 정답은 -7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원의 방정식인데 이렇게 다 좌변으로 넘어가서 전개된 거 보니까 일반형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자, 이게 어떤 모양이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모양을 떠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 원이 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동시에 접해야 된다. 자, 그럼 저 접하는 부분부터 원의 중심까지 반지름을 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원의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다 반지름이 되겠죠. 물론 그 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될 거다. 이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자, 일단 일반형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다 표준형으로 만들어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x끼리 모으고 y끼리 모으고 그리고 나머지 상수항은 뒤로 빼두는 거죠. 자, 이렇게 x끼리 왜 모았습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x제곱 플러스 6x 그러면 뒤에 플러스 9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9를 더하고 빼주면 되겠죠. 자, 뺄 때는 상수항 쪽에 빼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y제곱 플러스 2ay 이것도 뒤에 a제곱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없으니까 a제곱을 더해주고 빼준다. 자, 그럼 얘네 둘은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x 플러스 3의 제곱 y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상수항들은 반대로 넘겨준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좌변을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3이니까 원의 중심의 x좌표는 마이너스 3 y 플러스 a니까 원의 중심의 y좌표는 마이너스 a. 자, 그럼 x좌표는 음수인데 y좌표가 마이너스 a라고 그냥 음수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a가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양수 a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된다. 자, 그래서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 이건 3, 4분면에 원의 중심이 찍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원의 중심을 찍었는데 이게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된대요. 그럼 이 그림을 바탕으로 a의 값을 유출을 해내야 됩니다. 자, 우선 원의 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인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지름이 될 거예요. 절대값을 씌우면. 그렇죠? 0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가 3이잖아요. 자,
자, 근데 동시에 접했기 때문에 분명 X축에 닿는 거리도 분명 3이 될 거다. 그럼 0부터 마이너스 A까지의 거리가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A도 3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A는 어렵지 않게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 반지름까지도 다 구했잖아요. 반지름을 구했다는 건 우변을 다 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반지름의 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의 제곱.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면 B는 8이 돼서요. A 플러스 B의 값은 11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